아, 예, 반갑습니다. 2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2주간 잘 지내셨나요? 박사 근황을 팟캐스트인가요?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언니 목소리 같아. 요거 그 그대로 수업 말하는 하듯이 거야.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아, 얘들 안녕. 근데 원래 수업하면 약간 하이톤 되지 않아요? 약간 하이톤네요. 그죠? 근데 얘들아 안녕? 나 그래. 아 그건 중학생인데. 아이, 그 중딩한테 그렇게 하면. 고등학생. 이러지 당연히. 그거 중2들 대상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나도 중1을 잘 모르겠는데. 초딩들이니까. 초딩들이. 초등학생. 예. 초딩들은 그럼 이제. 고등학생 그러면 안 돼. 저 사람 몇 살이야? 이러면서 고등학생 보여줘요. 바로 야 저저. 그래서 캐롤에 대한 얘기. 예, 그러면 이제 우선 캐롤 얘기를 이제 좀 해봐야겠습니다. 캐롤을 우선 각자의 개인적인 어떤 느낌 위주로 뭐 질문 같은 건 아직 하지 마시고, 질문은 우리 얘기하다 보면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면 제가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편하게 캐롤 한번 보셨고, 예전에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 봤어요. 아, 그럼 이번 두 번째 분이요, 대부분. 이번에 안 혹시 봤어요. 처음 보신 분? 저는 처음 봤어요. 저도 저 처음이요. 저 본다 예. 본다 했는데. 그러면 처음 보신 분들 당연히 느낌이 다르고요. 두 번째 보신 분 이번엔 느낌이 어땠는지. 난 두 번 안 봤습니다. 저도 처음 별로 안 봤어요. 좋아했어. 저도 한 번만. 아니, 저번 한 번 보고 이번 안 봤어. 아, 안 보셨군요. 전 그럼 두 번 이번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아, 그럼 저번 그때 느낌으로 얘기하셨죠? 전 2번 봤습니다. 네. 아, 그 느낌도 얘기하면 두 번 봤을 때 느낌이 또 어땠는지. 예, 그래서 각자의 소감을 아까 이렇게 돌았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좋다, 좋다. 저는 좀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퀴어 영화라는 포스터만 보고 그냥 아 이거 퀴어 영화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봤었죠. 그러면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가 나중에 왓챠에다가 한 줄 평을 남긴 게 있는데 약간 뭐라고 적었었냐면 퀴어 영화라고 인식하며 보다가 멜로 영화란 걸 깨닫게 되는 이렇게 적었었어요. 재열 씨는 그 영화를 멜로 영화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아니 근데 이제 처음 봤을 때 그런 그건 뭐 생각이었고요. 이번에 예. 두 번째 봤을 때는 이제 두 번째 보기 전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이제 퀴어 영화라기보다 멜로 영화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동진 평론가가 했던 말이 약간 그와 흡사한 것 같아서 이게 왜 논란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논란이에요? 제가 그걸 이동진 평론가의 언급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동진 평론가 언급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끼기엔 테레즈한테는 동성애적인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캐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캐롤이 여자였을 뿐인 거죠. 그렇게 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부분이 논란이 있어요. 왜 논란이 됐냐면 동성애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뭔가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예요. 그 조심스러워하는 그 맞죠. 네, 그대로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모임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전선이 형성된다면 이걸 얘기를 하고 그냥 근데 지금 여기는 이동진 평론가 사실은 견해가 같으신 거거든요. 지금 제가 듣기는. 나는 이걸 처음 들었거든요. 예. 제가 먼저 그렇지. 일단은 얘기를 듣고 스토리. 이게 지금 우리 모임에서 이게 이슈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예. 강제 이슈는 재미가 또 없고 전선을 형성하고 보려고 저번에 가보나면 재밌었잖아요. 재밌었다. 일단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진짜 문제가 되는가를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보고 나니까 느낌이 이동진 평론가가 하는 말이 주장은 틀린 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근거가 부실하고 그 근거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해를 줄 만한 소지를 가진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세세하게 뜯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뜯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도 자기는 이게 근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근거는 뭐였어요? 잠시만요. 조금 그러면 한 바퀴 또 돌고 생각을 또 해놓으시죠. 네, 찾았어요. 일단 네. 본인이 이동진 평론가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그 생각은 왜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을 좀 해놓으시죠. 네. 우리 또 각자 얘기를 또 쭉 하고 본인 그거 생각하시고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결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여성적인 특수성의 그러니까 여성의 사랑, 여성 간의 사랑 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영화에. 저는 눈에 그게 보였는데 왜 그 중간에 테레즈가 남자 친구인가 애인인가한테 말을 건네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여성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중간에 하죠. 그러니까 왜 말을 다르게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화면 배치라든가 이런 거는 남자와 만났을 때와 여자와 만났을 때 화면이 다른데 예를 들어 이제 테레즈가 저 누구냐 저 사람 누구죠? 저 캐롤이죠. 캐롤을 만날 때는 화면이 달라요. 남자들하고 만날 때하고 화면 구성 자체가 달라요. 배치도 다르고 그리고 복장도 달라요. 캐롤의 복장 자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화려해요. 캐롤하고 만날 때 빨갛고 그다음에 화려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있고 근데 남자들하고 만날 때는 벽에 아무것도 없고 시커멓고 그리고 남자들 복장도 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캐롤하고 만날 때 이게 캐롤의 어떤 만남 자체가 테레즈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있고 이 느낌 확 와요. 그리고 복장도 캐롤이 이거 뭐야 뭉글뭉글뭉글한 거 이런 거 되게 따끈따끈한 거 이런 거 탁 안으면 느낌이 싹 이런 느낌이 나게 딱 고래 입어요. 그리고 판매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캐롤하고 그 누구의 테레즈 이렇게 붙어 있어요. 화면 잘 보면 가까이 그러니까 실제로 붙어 있는 게 아닌데 화면을 어떻게 잡냐면 그러니까 두 분 그렇게 보이게 앵글을 그렇게 이렇게 잡죠. 잡나요? 화면을 앵글을 그렇게 잡고 그렇게 잡아요. 근데 남자들하고 만날 때는 거리를 항상 띄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리감 이렇게 딱 지금 이렇게 잡죠. 근데 캐롤하고 그 누구냐 저기 테레즈 잡을 때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요. 카메라가 워킹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여성 간의 독특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드러낸다라는 생각이 난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왜 저런 식으로 하나? 그러면 뭐지 이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워킹은 다 그래 해놓고는 왜 대사는 그런 식으로 쳐버리나? 좀 이상한데? 라고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동진 평론가가 헷갈릴 수밖에,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라는 사람이 화면을 뜨는지 않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의 분석 방법으로는 그 영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당연히, 그러니까 저게 감독이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미스인지 그건 아직 나도 한 번 봤거든요, 영화를. 그래가지고 저게 어떻게 된 거야? 난 이 생각을 하다 왔어요. 저는 진짜 되게 놀랬던 게 저는 제가 재밌게 봤던 그 캐롤에 대한 그 비평문이 그 박소미라는 그 비평가 분이 쓴 거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당선돼가지고 시내 22 당선돼서 이제 활동할 때 쓴 게 캐롤이었는데 그 글이 잡아낸 영화적 그 기법 있잖아요. 그 글은 안 봤어요. 그 생각이 딱딱딱 찾아보신 게 그 유사한 게 이제 의도가 감독이 확실히 드러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겹치는 게 보니까. 그래갖고 좀 이상하다. 그럼 말은 대사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를 대사도 그렇게 해야 이게 영화, 그리고 영화는 굉장히 구성이 쉽거든요. 쉽지. 그러니까 네. 음악부터 첫 시작부터 딱 그렇게 알려요. 어떤 결로 간다. 그러니까 영화 쉽구나 이러고 쑥쑥 가다가 대사 왜 저렇게 해?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각본은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는 그럼 이동진 평론가 말한 게 그러면 이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평론가 지가 잘못했지. 평론가 영역이니까요. 무능하다는 걸 드러낸 거죠. 아니면 이동진 평론가의 방법론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동진 평론가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동진 평론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일단 그 얘기는 너무 막 많아져도 주장의 되고. 근거는 뭐였어요, 이동진? 예? 이동진이 그렇게 본 주장의 근거는 뭐였는데? 근데 제가 볼 때 대사 그렇게 이런 거예요? 그 대사도 그렇고요. 그런 요소가 제가 봐도 일단 영화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지. 그러니까 약간 재미 없으셨던 거잖아요. 쉽고. 그러니까 영화를 때문에 쉽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진짜 그래 약간 아까 여기도 멜로드라마로 보셨잖아요. 난 그러니까 나중에 말해. 캐롤을 그냥 남자로 바꿔버린 편안한 그냥 멜로드라마죠. 밋밋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보니까 화면 구성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일단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스테이크 별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로맨스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스스로 죽이고 다 죽이고 뭐 이런 거 좋아해요. 타란티노. 이게 네. 취향이 아니다 이거지. 근데 굉장히 괜찮은 영화라고 드는 건 뭐냐면 이 감독은 영화를 영화로 얘기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당연히 그렇고 왜 대사를 그럴까? 그건 감독이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왜냐하면 거예요. 감독 인터뷰를 찾아보면 이래요. 자기는 이 사랑이 어떤 일반 보편의 사랑과 똑같이 여겨졌으면 좋겠다. 그래. 근데 이거는- 배우가 그러면 얘기 안 하거든 또.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시선과 거리의 영화거든요. 시선이 어떻게 포스터에 나와 있잖아요. 시선이 이
딱 처음 테레스가 캐롤을 인식할 때 음. 시선이었고 그 처음 인식했을 때 거리는 굉장히 멀었잖아요. 처음 이렇게 딱 시선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게 점점 가면서 시선과 거리들이 점점 좁아지고 점점 달라져요. 이 영화는 말로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말로 얘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난 별로 별 감흥이 없었지만 사랑한다라고 얘기 딱 마지막에 유튜브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처음 딱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말로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게 명확한 영화고 시선과 거리와 화면과 배치와로 말을 해주겠다. 그 우리 다 느낄 수 있죠. 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왜 못 느껴요? 저 다 이미 눈빛만 봐도 다 사랑하고 있다는 게 다 느껴져요. 그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영화가 영화적 언어로서 발휘할 수 있는 아주 힘이고 대사를 그렇게 건조하게 치는 것도 아주 의도적인 거고 왜 그렇게 쳤을까? 나는 이동진의 그 발언이 굉장히 문제적이었던 거는 이 영화의 배경이 2010년대나 2000년대였으면 옛날이잖아. 아무 문제가 없어. 전화기 그 따르릉 소리 오랜만이더라. 근데 왜 1970년대로 했었을까? 50년. 50년대인가요? 50년대로 했었을까? 서로가 그 동성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던 분위기가 시절이었잖아요. 시대죠. 당연히 대사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난 그걸 생각해. 예, 역사를 이렇게 가져감에 있어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역사성을 맥락을 지워버리는 발언이거든요. 그 이동진은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밀하게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은밀하게 서로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시선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 로맨스처럼. 마치 남성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던 시대니까요.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아주 그냥 이 영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역사적 맥락에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동진 평론가의 어떤 그 분석 방법론 자체가 그런 영화를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영화만 잘못 본 거예요? 근데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하나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저번에 그랬잖아. 의식한다고. 뭔가 그런 것들에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난 개인적인 이거는 어떤- 주제 자체가 민감하니까 말을 조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근데 제가 볼 때 이동진 평론가의 속내는 그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했던 그 발언. 그러니까 저는 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동성애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동진 평론가라는 굉장히 우리나라 평론에서 굉장히 좀 주도적인 메인스트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영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동진에 초점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진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영화적인 즐거움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영화가 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동진이 어떻게 그러니까 봤다 이렇게 저는 말하니까. 이동진의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동진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 자체를 오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근거는 그래 이 사람이 동성애든 범성애든 뭐 하여튼 양성애든 양성애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랑했다는 사실이다 라는 주장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근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영화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멜로의 구성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멜로의 구성인가 아니면 여성의 독특한 사랑을 드러내는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돼요. 그것도 아직 단정하지 마시죠.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래. 그렇고 그거는 뭐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이 하실 일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했던 말이 이게 파장이 된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정확한 근거를 들려고 어떤 장면들을 부분적으로 얘기를 갖다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됐고. 네, 그게 이제 이 영화가 그런 쪽으로만 해석될 여지가 아닌데 왜 그렇게 썼냐. 그러니까 특히 그랬던 장면 중에 하나가 두 개를 정도를 꼽을 수 있는 게 그 남자친구 리처드와 함께 자전거를 끌면서 걸어가면서 했던 대화 내용이
평범한 사람이 동성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이 가능하냐 라고 말하니까 이제 남자친구는 몰라, 잘 모르겠는데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가 봐. 좀데 제가 드리라고 했는데. 맞아.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 있어요. 일단 뭐 그 남자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고 이 여자가 했던 말이 자신은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게 이 여자가 그냥 내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뿐이야 라는 얘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말이 그거 전체를 증명해 주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캐롤이 캐롤이 이 여자가 이름 뭐더라? 테레즈. 테레사. 테레사 아니에요, 테레즈예요. 테레즈. 그 안 그래도 그거 만나면서 얘기하잖아. 테레사가 아니라고. 테레즈한테 이제 나한테 찾아와라고 얘기하고 이 테레즈가 친구의 그 왔던 모임으로 가갖고 거기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잖아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게 동성애적 코드다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게 자체가 그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사랑하는 건 캐롤이었기 때문에 캐롤에게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두 사이에 그 이야기 사이, 그 행동 사이에 있는 어떤 귀결적인 감정선이 이 인물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 지점을 자기는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동진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를 다르게 봤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세세한 것까지 파고들어서 얘기를 해버리면 이 영화가 굉장히 확정적이고 확고한 게 돼버리는데 감독은 그걸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감독은 전혀 그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이 사랑에 집중해라. 이 두 여자 간에 일어나는 이 사랑이라는 근데 난 좀 정리를 좀. 얘기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얘기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저는 제 얘기를 하다 제 차례에서 이런 얘기하면 영화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설명하지 말고. 이동진 때문에 아니 잠깐 아까 전선을 하자면 아니 그게 반대하고. 아니고 아직은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게 그냥 아니고, 아직 여기 아니, 지금 소감도 못 들었어요. 예, 나도 안 했다. 그게 아니고 이 이동진 때문에 뭐 이 영화를 이상하게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이 영화가 키워냐 아니야 이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멜로 영화. 사랑. 아니 그냥 사랑인데 뭐지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영화가 어떤 걸 말했냐가 중요한 거지. 뭐 이동진 때문에 사실 이 영화의 논의가 망쳤어요. 난 개인적으로. 이동진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특히 이상하게 해석의 어떤 해석이 중요한 영화처럼. 근데 이동진이 그렇게 해석했으면 그 이동진이 생각인 거고 이동진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건데. 그런 기준이 세워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키어 영화인지 아닌지 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전혀 안 중요하죠. 근데 전혀 영화를 안 좋아하는 애들, 그 영화과 다닐 때도 보면은 딱 김기덕을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그 김기덕이 신이에요, 신.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동진이 그렇게 말한 건 아무래도 지가 평가를 그것 때문에 하니까. 논의가 굉장히 이상해져 버렸고 이 영화에 대한 논의가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 뭐 굉장히 영화적인 언어로 자기만의 그걸 영화를 굉장히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에 있어서 메시지라고 말하는 게 하여튼 감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영화적인 방법으로 잘 하고 있고 하나는 이 영화가 또 성장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레즈가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이 캐롤이라는 사람 만나서 선택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어떤 그 다음에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눈뜨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나는 이 영화가 논의해야 되는 건 퀴어 영화니 이게 로맨스 영화니 이거 전혀 논의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요. 그냥 이 영화가
영화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가.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굉장히 샤방하다고 했었잖아요. 색감이랑. 여성 색감이랑. 이게 왜 그러냐면 감독이 바라보고 있는 기억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과 여성, 그러니까 애인과 있었을 때. 왜냐면 감독도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레즈비언이고 토드엔즈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성과 같이 있었을 때에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여성과 같이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 논의가 전선이 뭐 형성돼 나 이건 잘 모르겠는 게 사실 키어 영화이든 저는 로맨스 영화든 아무 상관없어요. 키어 영화로 지적이 됐든 로맨스 영화로 지적이 분류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 이 영화가 뭐가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두 명의 사랑과 그 시대를 어떻게 영화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냐 여기에 관심이 더 있는 거죠. 그 말도 일견은 타당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수사라는 거예요. 모든 표현은 정치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멜로드라마라고 딱 하는 순간 동성애에 대한 퀴어적인 코드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배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진 평론가의 그 평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근데 왜 동성애가 들어가면 멜로 영화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보편적 사랑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보편적 아니, 사랑인 게 근데- 원해서 감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근데 있는 거니까. 제가 이게 저때 예전에 아가씨 때 비평 수업 그때 시민평론단 그거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뭐가 발달이 됐냐면 그 박인호 쌤 말은 동성애인 감독이 동성 영화를 찍는 거랑 이성애자가 동성애 찍는 거랑 완전 카메라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애자니까 이성애자 영화를 찍는데 우리가 이성애자라고 만드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 누군가의 사랑을 하고 설레이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색안경을 쓰는 거죠. 동성애는 동성애 간에 뭐 그런 아가씨 같은 영화는 이게 되게 좀 노골적으로 그런 씬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좀 카메라 앵글이 좀 존중보다는 약간 노출에 더 집중되어 아주 있고. 심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이성애자가 이성애 작품 찍었을 때 그 카메라 각도랑 동성애가 이제 그 동성애 영화를 찍었을 때 그 카메라 각도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 예. 근데 제가 인터뷰를 본 게 아가씨가 그 원작이 그 소설이잖아요. 그 뭐지? 무슨 핑거 소설이지? 스미스. 핑거 스미스 소설인데 그 BBC 소설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 감독이 내 사랑이랑 영화 혹시 아세요? 네, 봤어요. 그 감독이거든요. 근데 그 감독이 이제 중앙일보랑 인터뷰 과정에서 핑거 스미스 그거 BBC 드라마 만드셨는데 아가씨 혹시 보셨냐? 아가씨가 어땠냐?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은 좀 불쾌한 느낌이 받으셨더라고요. 아가씨가 이제 노출에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고 저는 이제 좀 더 감정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감정적으로 끌고 갔는데 그거는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캐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노출신보다는 감정적으로 흐르는 게 이제 매끄럽게 가잖아요. 근데 꼭 그 사람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에 더 집중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라는 그냥 순수한 그냥 사랑. 그냥 사랑이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니 그거- 네. 동생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나도 쫙 본 거는 많아. 본인의 소감을 얘기했다고 지금 생각해도 될까요? 네. 예. 태양쌤한테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 감독은 동성애라는 이 하나의 사랑을 별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전부 다 보편적인 사랑에 이게 남녀를 떠나서 누구든지 이거는 하나의 사랑으로 만드는 거지. 그걸 달리 안 볼 거라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나는 내가 본 그 이제 동성애를 다룬 영화 중에 나는 이걸 따로 이거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 하나의 사랑으로 볼 때 그런 것 중에 마음에 다가온 거는 브로큰백 마운틴. 그냥 그 남자 두 명이 진짜 하나의 사랑으로 절실히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여자인데도 그냥 진짜 보통의 사랑. 근데 그건 좀 많이 많았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감독은 이걸 별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랑의 유형으로 똑같은 봐달라. 사랑이죠. 누구나 다 이제 그걸 깔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나 이동진 그 논란은 지금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는데 이 그 캐롤이 원작이 있잖아요. 소설. 네. 근데 그 여자가 그 옛날이잖아. 퍼트리샤 하이슨스. 근데 자기가 옛날에 자기도 동성애자였다고. 근데 이 소설도 좀 그 당시 팍 터뜨릴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사가 좀 안 그렇고 이런 게 딱 시대 현실이 아마도 네, 그래서 저도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때는 동성애를 이렇게 보잖아 굉장히 그러니까 방어도 요즘 시대하고 요소로. 다르지. 그러니까 당연히 대사가 그럴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만든 감독도 저기 뭐야 동성애자라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카메라 다루는 것도 달랐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어쨌든 막 그냥 동성애를 별종으로 안 보고 그냥 하나의 사랑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다가오진 않았다. 그래서 두 번은 안 봤어요. 아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 괜찮아요. 네. 지금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진만이 문제가 아마 우려는 얘기를 아직 아니라고 못해가지고. 이동진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동성애자들이 레즈비언들이 하는 말도 되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진짜 영화가 딱 확고히 보는 거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사랑이라기보다 보편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건 레즈비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레즈비언들이 그러니까 이동진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레즈비언의 사랑인데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포장하냐. 그렇죠. 이 얘기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영화 외적인 얘기고 네, 이건 그건- 영화 외적인 근데 얘기야. 아마 다 레즈비언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것도 아마. 그건데 네.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제가 이게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오독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독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산되는 영화라는 거죠, 이게. 근데 그냥 우리나라는 영화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건 그게 영화의 묘미 아닌가요? 네? 나는 그게 영화의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독할 여지가 왜 근데 오독할 우리는- 여지가 없으면 근데 영화를 그냥 영화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근데 유독 그런 이슈거리를 그리고 먹는 게 너무 많아. 에어박 그리고 사건이랑. 레즈비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유아인 저는 봤다. 아니 다 레즈비언들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얘기하는 나도 거에 좋아해요. 대해서 그게 오독이니 아니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건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레즈비언의 눈빛과 레즈비언의 제스처와 레즈비언의 뉘앙스를 우리는 몰라서 쉽게 오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영화에 나왔던 장면들이 전부 사실 레즈비언의 제스처와 뉘앙스와 눈빛이었다면 우리 그 사람들한테 오독이 아닌 거예요. 왜 그게 오독이 되죠? 근데 이런 이야기도 선입견일 수도 있는 게 레즈비언은 너무 특정한 사랑의 특별한 사랑으로 가서 이야기를 네,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을 때 레즈비언들이 레즈비언을 고르는 거였거든요. 그게 실험하는 네, 건데. 봤어요. 보셨어요? 네. 유튜브 많이 보시면 저도 많이. 근데 못 골랐잖아요, 그거를. 네. 그들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즈비언이 그런 여성 페미 좀 강하신 분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왓챠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이 또 목소리가 또 커요. 막 주장도 많이 그렇겠지. 하고 네. 예민하고 세게. 뒤끝 있고 자기 주장 겁나 강하잖아요. 인정도 안 하고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방은 그런 뜻을 한 말이도 아닌데 그렇게 매도하는 많이 게 당하셨나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좀 싫어해서요. 저는 네. 이게 다르다고 해서 너무 그 다른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춰서 다 이렇게 내 기준이 돼서 니 맞고 아니다 이건 싫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동진 말에도 그 사람들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 특히 이동진은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엄청 유명한 사람. 엄청 시끄럽겠네. 아니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그냥 감독이 이 영화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형태의 사랑 그냥 사랑. 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냥 그런 게이 섹슈얼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봤을 때도 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진짜 한껏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캐롤이 혼자 있을 때랑 테레즈랑 같이 있을 때랑 내일이 다르거든요. 이게 테레즈랑 같이 만날 때는 항상 빨간색깔 네일을 풀코트로 바르고 있어요. 근데 테레사랑 또 헤어져 있을 때는 생 네일이거나 아니면 그냥 하얀 색깔 네일 끝에 프렌치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보이는 게 왜 그냥 이제 진짜 약간 그런 게이 섹슈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게이예요. 그럼 너는 어떤 남자를 좋아해? 그러면 이제 게이잖아요.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럼 진짜 남자다운 사람들이 엄청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완전 여성적인 모습에 저는 매력을 느끼는. 근데 거기서 보면 테레즈가 바라보는 캐롤은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도 화려한.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여성스럽잖아요. 그게 막
다 진짜 모든 것들이 머리 하나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캐롤 입장에서 내가 테레즈한테 마음이 있고 좋아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보이는 거고 이쁘게 꾸미는 거지. 이쁘게 꾸미는 거죠. 그게 사랑이지. 그래서 그냥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런 표현들이 되게 이거는 막 진짜 막 레즈 영화 막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담담하게 네. 담담하게 그런 시선. 저는 몰랐거든요. 감독이 레즈인 거는. 근데 이게 근데 주로 그런- 감독이 동생이 보면 자기 영화도 그런 걸 주로 만들더라.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보통 대개는. 그래서 그래서 전작에는 전혀 그런 낌새는 없었긴 아하. 한데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표현들이 좋았어요. 네, 저는 이 영화 되게 주변에서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대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막상 볼 때는 좀 시큰둥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뭔가 장면들을 상기해 보니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영화. 그 볼 때 당시에는 좀 제가 저 두 사람이 끌리는 감정, 그 이유를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근데 사실 그 영화에서 작중 대사에서도 나왔듯이 알 수 없는 끌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사랑은 번개와 소나기다. 그 눈빛과 그 이미지와 어떤 인물들 간의 배치 안에 미장센으로 다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뭐 보통 다른 로맨스 영화만 봐도 엄청 많은 암시를 주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알 수 없는 그 감정. 그래서 그거를 점점 생각하니까 네, 좀 좋았어요. 이 영화. 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약간 그런 논의는 버리고 그냥 언급만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하여튼 그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 사랑이 진짜 지적적인 표현이나 갈등 구조를 이제 완전히 보여지는 형태로 안 하면서도 이 사랑을 보여줄까라는 부분에서 약간 인물의 그 캐릭터성?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걸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 어떻게 보면 약간 모두가 조금씩은 이기적이다. 예. 근데 이기적이라는 말은 좀 표현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뭐 누구지 그 캐롤의 남편도 그런 행동들을 하고 하지가 특히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이제 그 누구냐 리처드도 그런 행동을 하죠. 그 여자친구가 여행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자기는 계속 그걸 종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도 가기 싫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무마시키다가 난데없이 갑자기 캐롤이랑 떠나겠다고 해버리고 캐롤도 이 남자한테 계속 이 다가오는 모습에서 계속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 인물들이 이제 하는 행동들이 이제 이게 어떤 확고한 이끌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납득시켰던 것 같은. 근데 그게 시대적 요인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여자가 엄청 남자들한테 네. 목소리도 못 내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 전작이 뭐더라? 파프롬 헤븐이라고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게 완전한 사랑인가? 그게 예전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영화예요. 근데 이 시대적 배경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해봐 흑인하고 천국에서 허락한. 아, 맞아, 그거예요, 그거. 그건데 아무튼 그것 때도 이제 시대상 이제 남자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내용인데 캐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방금 표현하셨던 게 또 공감이 돼가지고 막 있거든. 그냥 이게 그 시대적 사랑의 그 굴레 속에서도 그게 강단 있게 나간 거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근데 보면 캐롤이 플러팅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놓고 대시하잖아요. 장갑을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막. 누구한테? 그러니까 그 테라즈한테 아니, 너무 정답은 완전 실수로 진짜 완전 불도저처럼 들이대잖아요. 네. 대박. 기자 상으로도 그렇고 어.
장갑 두고 온 것도 나 딱 보고 근데 저거 그러니까 그 너무 고전적인데. 그러니까 그 일부러 고전적인 로맨스 영화의 그 수식에 놓아온 것도 나는 이 감독의 의도라고. 그 저도요. 한 명 적극적으로 해야 뭐 알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게 사실 시대를 재현하는 거. 알 수 없는 감정.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냥 이끌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끌림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거. 사랑, 솔직히 막 로맨스 소설, 영화 보거나 소설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솔직히. 너 좋아해.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와. I like you. 뭐 이런 거. 가슴 저미더라고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시대를 정확하게 영화적 메시지로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영화는 말을 하지 않아서 미덕인 영화. 말, 분위기, 뉘앙스, 제스처, 시선, 거리, 배치 이런 걸로 전부 다 미장센으로 전부 다 말하는. 그게 진짜 영화적인 영화 언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저는 하나씩 질문하고 싶은 게 어떤 장면들이 가장 좋았을까요? 저는 하나 꼽으라면 마지막 장면에 그 핸드헬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한 얼굴. 네, 네. 그 핸드헬드로 찍으면서 그 테레즈는 줌아웃을 하고 이게 그 캐롤은 줌인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감정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약간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가 또 그 시대적 맥락과 다 같이 한다고 느끼는 게 16mm 필름으로 아, 찍었어요. 그쵸. 네, 16mm 네. 필름으로 찍었어요. 디지털로 안 찍었어요. 그래서 약간 뿌옇구나. 네. 16mm로 찍었어요. 그게 사실 50년대에 쓴 거니까. 시대. 조시에서. 근데 저도 좋았던 장면, 근데 솔직히 저는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감흥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한테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원래 로맨스 안 좋아해서 그래. 아, 그래서 그런가? 이게 영화적으로 보니까 내가 그건 좋아하는 취향이 좋은데 아니니까. 얘가 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내 감정은 솔직히 별로 이렇게 막 감동적이지도 않았고. 스토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가슴 저미지도 않았고 뭐 그랬는데 저도 저는 그냥 그때가 좋았어요. 딱 처음 보다 뭐 첫눈에 반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아 진짜 영화적인 아, 영화였어요. 백화점에서. 아니 어떻게 단 한마디 설명도 안 했는데 둘이가 반했다라는 거 어떻게 본능적으로 딱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연출의 능력 있고 연기의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 컷에 아, 이 둘은 사랑에 빠졌구나 라는 거를 첫눈에. 어떤 효과도 없이 CG나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게 배치가 그 첫 컷이라는 게 백화점에서의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둘이 레스토랑에서? 둘이 서로를 인식했을 때 그 백화점 백화점. 네. 크리스마스 그거 뒤집었어. 그것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맨 처음에 나왔던 장면은 그 나중에 있던 장면 네네네네. 있잖아요. 수미상관. 네. 뭐냐 테이블 앉아 있던 모습으로 시작을 했을 때 이 둘 사이에 어떤 시너지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있다가 그 장면을 보니까 아, 둘이 사랑에 빠지는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더 놀라웠던 거 뭐냐면 웃겼다기보다 놀랐던 거 뭐냐면 첫 번째 그 식당에서 장면에서는 둘이가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물론 저는 이제 그 사전 정보를 알고 보니까 얘네 둘이가 이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알고 있었지. 솔직히 막 눈빛이나 이런 게 별로 사랑한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어요. 그 맥락을 모르니까. 네, 맥락을 모르니까.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백화점 이제 쫙 오고 뒤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게 더 대단한 어떤 연출이라고 보거든요. 편집으로 뭐 장난질 쳤겠지만. 근데 만약에 처음에 그 테이블에 있는 장면을 안 쓰고 백화점부터 시작했다면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왔어요. 그 첫 번째 테이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더 대단한 영화고 이 영화는 이미 백화점에서 딱 눈빛만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첫 장면에 그거를 왜 넣었을까? 그거 마지막에 강조하려고. 테레즈가 다시 가잖아요, 캐놀한테. 주도적으로 그 파티 갔다가.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쭉 나왔는데 테레즈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제 점점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그게 들어가야 좀 개연성이 있을 것 네. 같다. 그게 들어가야. 그냥 백화점에 둘이 짬뽕 갑자기 이거 좀 웃기잖아. 그게 이제 그게 앞에 하나 있어야 좀 더 개연성이 있지. 소설 원작의 얘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그 부분을 감독이 약간 고집해서
앞으로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백한 의도인 거고.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이제 민우 씨가 이게 약간 테레즈의 성장 영화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는 게 이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자기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나는 예스맨이다 말하기도 하고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자기는 거절하는 뉘앙스로 모르겠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싫어요, 안 가요, 뭐 이제 편지도 버리고 뭐 이렇게 약간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저는 그거를 좀 더 감독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엔딩에 다시 돌아가는 거를. 그런 면에서 사랑이 참 좋은 거지. 그 사람을 발전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멜로적인 특성,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이 사랑의 특성은 약간 좀 뭐랄까 우리가 연애라는 감정을 바라봤을 때 감정 중에 어느 한 곳에 치중되어 있는 약간 사랑의 약간 이 스파크가 튀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다른 면보다 이런 면을 좀 부각시켜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하지 않았나. 저 성공해요. 성공하지 않았나. 근데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멜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누구냐 민우 씨는 취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로 공감이 안 간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여기도 약간 좀 공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실패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밋밋하더라고 나는. 이게 아니 이게 근데 난 이게 영화적인 실패가 아니고 내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좀 그닥지 이게 사랑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크게 막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저스트 취향. 왜냐면 저는 아까 전에 연애도 안 좋아하고. 미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이분 네. 느끼시기에. 근데 다 저는 이 영화가 충분히 누군가에게는 베스트로 꼽을 수도 있을 그쵸, 것 그쵸. 같고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영화일 일 수도 수도 있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영화적 표현들이 이제 어떤 그 사람의 경험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과거에 쌓여져 왔던 맞아. 그런 것들을 폭발시키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가 진짜 보는 사람이 겪었던 것들이 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네. 느끼는 게. 특히나 이런 영화들은 진짜. 아주 사적인 영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들어가죠. 이게 지금 이제 이 영화가 어떤 면에서 있다는 걸 대충 얘기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들어가서 이 영화가 이런 영화적 성취.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 멜로드라마 좀 특수한 어떤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느낌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 영화가 이룬 그 특별한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특별 안 하고 싶어서 만드요 저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것도 그냥 뭐 그냥 퀴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해. 사랑.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퀴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이 둘의 사랑을 비추면서 이루어낸 성취가 과연 뭐냐 어떤 영화적인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찾자는 영화적으로요. 거죠. 예, 저도 뭐 아까 그 얘기를 지금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이 영화가 다 좋다는 얘기는 사랑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게 또 있고 어떤 뭐 캐릭터성도 있고 그 알 수 없는 감정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약간 막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좋고 또 어떤 멜로드라마인데 뭔가 새로운 지평을 보여줬다든가 뭔가 성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그게 아까 뭐냐는 카메라 그런 거 거예요. 아닐까? 아니 그것도 그건데 그거 말고 또 어떤 약간 하여튼 그런 거 로맨스 더 들어가야 돼요. 영화에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왔다라는 역사적 맥락을 이렇게 감각하게 만든다라는 것도 그렇고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랑이나 속성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나?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보일 듯 말 듯한 그 이끌림을 영화적으로 표현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 뭐 그러니까 시대적 그 맥락도 감각할 수 있는 게 사실 로맨스 영화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건데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한다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데도 사랑을 오히려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한마디밖에 없지만 리처드가 테레사한테 가장 그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끼리는 그런 표현이 거의 없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랑한다 거의- 얘기해도 이게 단절되어 네, 보이잖아요.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해도 다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게 왜 그 표현 자체가 의미가 없는가 이 영화 안에서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사실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왜 말 자체는 의미가 없는가. 말은 별로 효과 저는 없어요. 시선 때문이라고 아니 생각해요. 사랑하는 그 두 사람은 이끌림이 있는데 보통 아니 사랑이 그리고 빠지면 뭐 그러니까 말이야. 영화적으로 뭐. 얘기하자. 근데 이 영화가 저는 이게 여성 영화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게 레즈 영화여서 여성 여자 영화가 아니고 계속 말했던 섬세해서. 게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의 존재를 계속 내뿜는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혼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에서 봤을 때는 여성적으로서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여성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지. 아 저게 여자끼리 좋아해서 여성 영화다라고 말하고 맞아요. 싶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그냥 특히 그런 대사들. 그럼 요건 되게 좀 약간 좀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여성 영화 중에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다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게 굳이 뭐 이거 지금 분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영화가 어떤 취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어떤 멜로 드라마하고 좀 다른. 그러면 그게 과연 뭐냐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여성 영화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그게 뭐지라고 하고 막연해져 버리니까 구체적으로 뭐 영화적인 방법론 좀 더 파고들어서 이게 여성 영화의 어떤 특성을 띠고 있고 어떤 그런 새로운 지평을 발견을 했다면 그게 어떤 카메라라든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화면 구성 아까 미장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통해 어떤 게 그런 거냐. 그러니까 언뜻 보면 아까 누가 말했지만 저 사람 캐롤을 그냥 남자로 바꿔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어떤 판에 박힌 멜로드라마 그냥 이성의 얘기 그런 거. 그럼 이제 그거와는 달리 정말 이 영화만의 어떤 특성과 성취가 뭐냐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논의가 이 영화만의 특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왜냐하면- 시대적이라든가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예, 거 예, 이거는 그러니까 좀 중요한 특성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어떤 페미니즘 영화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은 그런 거죠. 이제 그 시대에서 차별받는 여성의 모습을 그냥 정말 일상처럼 그러니까 이게 막 방금 말했던 거 성장했다고 표현했던 것도 한슬이가 근거를 내세웠던 게 뭐 그 주체적인 여성으로 거듭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여성들이 그 당시에 차별받는 걸 굉장히 일상처럼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대사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하지가 이제 막 자기 친구 그 파티를 이렇게 초대하면서 뭐 누구 아내 뭐 하니까 갑자기 그 캐롤이 제지를 하면서 지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름을 말해. 이름을 말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저기 테레스가 자기 남자친구랑 이제 막 자기 남자친구 친구들이랑 막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 뭐 무슨 하여간 여자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예, 대사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차별을 그냥 이렇게 정말 일상처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는 거는 그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재현하는 수단이란 거죠. 언어가. 아니 그렇게 재현한다로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 진짜. 대사를 굉장히 납작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음. 단순히 재현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이 영화에서 말과 언어는 그 표현의 수단. 그러니까 이게 아니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언어는 약간 공격적이고 약간 배제의 느낌, 약간 대립항 같은 느낌. 그 더 포스트 그때 쓰셨잖아요. 네. 그거에서 나오는 그 여성이 그 시대에 차별받는 것들을 그 영화 속에서 묘사하는 것들이랑 또 유사한. 약간 무언 여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왜 저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 언어를 시대적인 재현으로 보게 되면 이동진 평론가 영어를 오해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이 언어라 그러니까 그 지금 영화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 표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다 시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음. 당연히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토드 헤인즈는 언어와 비언어적인 영역을 이렇게 구분 지어놓고 약간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 비판하는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은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언어라는 그 상징으로 기표로 나타나지 않을 근데 뿐더러 이 영화가 되게 좀 비범한 면은 그 비판이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네네네. 근데 그게 보여주면서 그냥 우리가 비판을 지적하듯이. 예. 그러니까 언어가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도 있겠죠. 예. 이게 그 영화의 비범한이라고 볼 수도 그리고 있겠지. 차별과 배제의 어떤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이 언어로, 그러니까 여기에 언어적 표현들은 그다지 그렇게 근데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이 그러니까 원래 일상이니까 말 그대로 네. 일상 속에 일상처럼 그런 느껴지고 거기서 주체적인 여성의 두 명이 연대하는 그런 영화일 것들이 수-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이제 테레스가 이제 캐롤이 여행하다가 떠났을 때 아이 찾으러 떠났을 때
그 같이 있던 그 다른 여자 있잖아요. 애비. 애비. 애비랑 둘이서 이제 앉아갖고 막 밥 먹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편지 주니까 그냥 팍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아주 짤막하게 뒤에 있던 남자가 뒤를 이렇게 싹 쳐다봐요. 싹 쳐다보니까 여자가 눈치를 이렇게 살짝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고 그냥 쑥 지나가. 그게 한 1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많은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제 시간을 그만큼 짧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속속 이 영화에 우리가 가득 차 이제 있는 거예요. 네. 느낄 수가 뭔가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머릿속에 이게 각인되게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런 사회상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한 것 같죠. 저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섬세하다고 느낀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눈빛, 이렇게 서로 반한 거, 애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스러워하는 걸 눈빛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 캐롤이랑 헤어지고 나서 그게 또 애기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요. 억지로 강제로. 근데 그때 그 애비가 집에 오잖아요. 괜찮냐 어떻냐 하고 나서 서로 막 되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친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위로하려고 말로써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토닥이면서 가잖아요. 이게 여기 클로즈업 되면서 이제 허리 토닥이고 막 어깨 쓰다듬고 이렇게 가는 게 전 그런 장면들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말로 대놓고 막 힘내라 뭐 애기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장면들로 이렇게 서로 토닥이고 이게 막 이제 북돋아주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 영화를 보고 좋다 어떻다 할 때 설명 많은 거는 그냥 탈락이야. 아니 근데 그게 설명 안 쓰고 싶어도 나중에 감독들이 보면 이 감정이 안 올라온단 말이야. 자기 연출이 구리면. 주로 내가 볼 때 그러면 천만 음악을- 돌파는 설명이 많더라. 아니 그 음악을 쓰고 말을 하게 되고. 천만 돌파 설명이 많아. 연설도 많이 하고 아니, 개몽적이고 그러니까 탈락. 그러니까 이 감정을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음악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음악도 많이 쓰고 그 대사도 많이 굉장히 약간 그럴듯한 대사. 근데 주로 보면 작품성을 아주 받는 그런 영화는 대사가 안 많지. 에이 우디 앨런하고 저기 그거는 퀸틴 타란티노 말을 얼마나 많이 우디 알렌은 또 좋아하는데 우디 알렌은 그 대사빨 그 그러니까. 농담 그것도 다르지. 네. 그건 다르지. 밤빛 나오나요? 나 우디 알렌 너무 밤빛 좋아한다. 나오나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이제 특선할 때 막 보러 가면 나는 막 웃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안 웃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내가 역시 내가 미국식 좋고 내가 이 사람들은 하나 안 웃어. 근데 나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건 다르지. 그거는 원래 이게 자기 특징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사에 힘이 있는 영화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디 알렌 영화에서의 언어의 사용법과 완전 이 영화의 언어의 사용법이 다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영화의 성취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영역을 되게 가시화를 잘 해놓은. 뭐 힘내라 어쩌죠. 어쩌라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잠깐만. 그냥 이게 훨씬 더 다가오지. 이거를 만약에 소설로 다시 쓴다고 생각해봐요. 원래 소설이 있어요, 원작이 소설이긴 하지만 이거를 다시 소설로 쓴다고 생각해봐요. 이 영화로요? 네. 왜 그래? 그러면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성취들을 모두 파괴해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음상하는 미장센이 중요하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 영화는 원작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잘 만드는 거지. 그쵸, 진짜 그쵸. 그 버닝도 원작 네. 소설을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문학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예술 표현이 다르니까 이거는 꼼꼼히 잘 만드는 거지. 그럼 이거를 원작 소설 그 행간에 있는 그런 압축적인 거를 잘 시각화를 한 거죠. 몸짓으로 잘 언어가 너무 가 잘한 아니라 거죠. 너무 잘한 그냥 거죠. 그 행간을 영화의 언어로. 자기의 생각으로. 되게 두 여성이 다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그 끝으로 가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전 마지막에 그 케인트 블란쳇이 이렇게 약간 처음에 어리벙벙하다가 대화하던 중이었으니까 나중에 쉬고 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약간 이제 표정이 싹 바뀌는 어떤 게. 여자들이 그런 거 좋아한대. 응. 주체적으로 나아갈 때. 이제 여자 캐릭터가 그리고 약간 그 전에 이제 둘이 테이블에서 이야기할 때 조금 불쌍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의 사정을 쫙 다 봤잖아요. 얘는 이제 못 봤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근데 얘가 엄청 당당한 여잔데,
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거절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와줄래 이러다가 막 나중에 막 클리잖아. 9시 어디서 모임을 해 이러면서 약간 하는데 아주 불쌍했거든요. 얼굴도 갑자기 푸석해 보이고 되게 막 이러는 나중에 싹 웃을 때 되게 이뻐가지고. 그거 엄청 간절했던 것 같아. 응. 네. 그리고 그 우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주가 약간 청원할 때처럼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우주 메리미 할 때처럼. 나갈 때 이제 나가기 전에 남자 와갖고 막 거의 그 새끼 그거 그 새끼 그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캐롤 나갈 때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잖아요. 응. 맞아요. 여기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영화가. 남자들은 좀 더 불청객으로 나오죠. 맞아요. 분위기 깨는 좀 그렇게 하죠. 일부러. 근데 이게 원작에서는 그게 재밌는 게 원작에서는 어떤 봤어요? 아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얘기야 또 그래 멋있는데. 말이야. 보고 얘기야 있어 아까 치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입술에 거기에서 회색이 나오는 없잖니? 그 남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행동들이 되게 여성을 억압하는 방식으로만 소모됐대요. 근데 여기에서 그 캐롤의 남편이 그녀를 이렇게 자꾸 잡는 이유는 자기가 이 여자를 갖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납작하게 만들지 않고 풍부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솔직히 좀 이야기가 더 풍부해지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남자는 불청객이고 그래도 이 남자라는 그 캐릭터를 내버려 두진 않았다. 그러니까 영 그렇게 납작하게 만든 건 아니었다. 네. 좋습니다. 패딩 안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아니, 좀 잠깐 정리하면 언어적인 표현이랑 비언어적인 표현. 그러니까 남자들의 언어는 뭔가 좀 더 하진 일단 분노에 있잖아요. 좀 공격적인 말들을 하고 또 테레스가 여행을 준비할 때 리처드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얘기를 요약하자면 네가 지금 그 캐롤이라는 여자한테 혹해서 지금 나랑 여행을 안 가고 그 사람이랑 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 남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맨스플레인? 맨스. 맨스플레인? 그게 재현됐죠. 네. 그 장면에서 재현됐지. 그리고 리처드의 사랑해라는 말은 좀 공허하게 들리죠. 그냥 길거리에서 가다가 그냥 딴 걸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 사랑해라는 말이 다 공허해요. 내가 그렇죠. 볼 때. 네. 거의 마지막에 그 여자끼리 하는 말 빼고. 그렇지. 맞아요. 이거를 진짜를 마지막에 아꼈다가 네. 딱 하고 그 그러니까 앞에는 공허하게 거의 하게 모든 되지. 그 사랑의 표 자체가 다 공허해. 그러니까 그것도 의도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 그리고 별로 뭐야 저거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저는 또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게 좀 그 두 사람 일단 저는 패션에 좀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 그 색깔이랑 화려하잖아.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매니큐어 둘 다 딱 여행에서 헤어지고 테레스가 전화를 바로 걸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그리고 이제 컷이 바뀌면서 이제 캐롤이 전화를 딱 받는데 매니큐어 색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눈에 바로 띄더라고요. 저도요. 이게 약간 저는 영화가 좀 카메라가 인물에게 다가갈 때 줌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좀 컷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첫 오프닝 시퀀스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파 속에서 어떤 그 대상을 발견할 때 엄청 먼 거리에 있는 상대를 발견하잖아요. 처음에 백화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좀 테레스가 포토그래퍼라는 점도 네, 좀 처음 캐롤을 사진을 찍을 때를 생각해봐도 되게 멀리 있는데 그냥 몰래 그러니까 자기가 허락 딱히 말을 안 하고 찍잖아요. 좀 그 피사체와의 거리 그거를 이제 감독이 인물을 이제 찍을 때랑 이제 그 캐롤과 테레스의 관계를 나타낼 때랑 이제 그게 좀 중첩돼서 뭔가 영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리감. 네. 원작은 완전히 캐롤은 원작대로 하자면 여기 지금 엄청나게 비판한 이제 원작의 아름다운 세계에 빠진 사람이 캐롤은 잠깐 나와야 맞다. 오로지 테레즈의 눈으로 캐롤을 보고 캐롤을 정말 알 수 없는 근데 여기는 영화는
거의 같이 나오잖아.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비판해놨네. 그 소설을 재현한 건 아니니까 영화는 영화로서 원작 짓밟았다고. 아 근데 글쎄, 이게 뭐지 영화 꼭 소설을 재현해야 될까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재현은 좋을 수도 근데 있겠죠. 소설은 재현할 반지의 수 제왕처럼. 없잖아요. 읽은 사람 따라서 그리는 게 다른데 그리고 소설은 자기가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그대로 재현한 거 영화는 거의 다 재미가 실패했지. 일본 거의 다 꼴 나는 실패했지. 겁니다. 일본 걸. 아 근데 거의 다 저도 실패했다. 패션 참 좋았어요. 보면서. 근데 그 패션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그 맞아요. 천국보다 그 무식이 그 제목이 안 나지. 그것도 되게 그게 미장센이 되게 훌륭한 영화거든. 고전 영화긴 하지만 색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풍부한 영화예요. 뭐 그건 뭐 다분히 전략인 게 느껴지는 게 일단 남자들 복장은 네. 아주 단순하잖아요. 다 좀 다 양복 칙칙한 입고 색깔이 있고 시커먼 옷이고. 근데 여자들은 막 형형색색으로 다 바꾸니까. 빨간색. 진짜 예. 그 영화를 많이 담아져 있죠. 운전하는 이게 뭐 같은 감독이 만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인물들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라든지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의상 같은 것들이 진짜 많이 다 심리 묘사. 볼 수 있으시면 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그 뭐지 한번 그 뭐죠 그 크리스마스 때 다시 깽판 나고 나서 이제 둘이 한번 안 만났다가 만나는 장면이죠. 호텔에선가. 거기 보면 그때는 캐롤이 엄청 약간 밋밋한 옷을 입고 있어요. 둘이 약간 거리가 멀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딱 보면 바로 보이죠. 그거는 뭐 아까 머리 말씀드릴 때 스타일도 좀 아, 바뀌고. 안길 때 포근하게 안기 그런 느낌이 딱 안 들어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 조금 놀랬더니 저거 왜 저렇게 했지? 이런 느낌도 들고. 아 혹시 그런 거 좀 느껴지지 않았나요? 그 거기서 이제 캐롤이 이제 남자가 갑자기 난입했으니까 급하게 자리를 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테레스한테 어깨에 손을 싹 올리면서 이제 뭐 생각이 있으면 뭐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도 이제 그 테레스 어깨에 손을 올리거든요. 약간 거기서 좀 차이가 좀 느껴져. 다분히. 네. 뭔가 따뜻한 뭔가 그 감정, 네 그런 저는 감정 그때 그 장면에서 이제 캐럴이 좋은 밤 보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약간 좋은 밤 보내가 좋은 밤 보내가 아닌 것 같은 기뻐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확 들어. 그렇죠. 저도 한 번 더 보고 왔었는데 뭐지 왜? 한 번 더 보기 용기가 안 나서 아 왜요? 그냥 안 끌려서 그냥 그때 기분이 전 보고 싶은 게 지금 쌓여 있는데 그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영화를 안 보고 고령과 소년도 봐야지 이거 계속 뭔가 그 너무 네. 보셨어요? 아니 아주 도전을 하려고. 3시간짜리 있잖아요. 3시간 넘으니까 네 4시간이니까 저희 고령과 보이우드도 3시간짜리. 고령과 소년 살인 거의 다 극장에서 봤다. 아, 저는 하나 그리고 둘 너무 좋게 봐가지고 에드워드 양 작품을 한 편밖에 못 봤거든요. 그게 후회스러운데 고령과 소년은 꼭 보고 싶네요. 그래 잘 봤어요.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장진 감독. 왜요? 저도 좋아했는데. 진짜요? 이게 근데 옛날 아니에요? 이 영- 옛날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캐롤을 보면서 장진 감독이 하이힐이요? 보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이힐. 하이힐. 그게 하이힐. 이성애자가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그게 근데 그 스토리를 정확히 아는 게 뭐냐면 하이힐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그 차승원이 나오는데 차승원이 경찰이에요, 저 그 보기에. 영화 인기 경찰. 없었구나. 네, 경찰인데 제목 경찰인데 기억나다. 근육빵빵 막 이렇게 막 기운 센 천하장사 약간 되게 형사인데. 편협적인 영화예요. 네, 근데 잔인하고. 그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원이가 성 정체성은 여잔데 뭐 피지컬이나 자기 직업이나 현실은 완전 남자인 거예요. 꿈이 그걸 부정하고 싶어서. 근데 여자가 남자로 되고 싶어 한다고. 네. 남자가 남자 여자를. 여자를.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막 갈등이 있는데 마지막이 제일 꿀인 게 뭐냐면 이솜이랑 되니까. 뭐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 때문에. 응, 네. 애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근데 그 영화가 그것 때문에 꿀인데 그 영화에 원래 장진은 그렇게 안 하고 싶었대요. 다른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래 장진답지 않다. 투자 때문에. 아니요. 차승원이 절대 안 된다고. 아. 차승원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갖고. 원래도 구렸지만. 감독이 거꾸로잖아요. 좋네 배우한테. 억울해졌죠. 네. 그러고 나서 이거를 보니까 캐롤을 보니까 질이 다르죠. 질이 다르. 그건 진짜 안 맞다. 왜? 그 중앙역인가 외국 영화 이제 어릴 태워진 아빠를 찾아가니까 아빠가 성전한 애가 여자가 돼 있는 거. 그 되게 유명한 영화였는데. 이거 같은데. 응, 중앙역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니 내 어머니 모든 것인가 아마.
그 되게 유명한 오이와 영화인데. 녹양도 약간 아. 그거의 근데 정체성. 그 마지막 그거는 결말이 진짜 별로다. 아, 애 때문에 그건 아니다. 장지는 진짜 초창기가 참 좋았어요. 그때 아는 여자 때 진짜 그런 로맨스 영화는 없는데 멜로 로맨스 코미디. 세상 좀 기발하고 발랄. 이제 갈수록 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조금 쉬고요. 네. 우리 마무리하고. 마무리를 한 줄 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어떤 걸로 한 줄 평을 하시면 좋겠냐면 이 영화 이런 성취, 영화적인 성취. 아니면 본인 느낌은 뭐 우리 지금 논의를 주로 그 이 영화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다. 그래. 좀 쉬겠습니다. 좀 쉬었다 쉬죠. 잠깐 끄죠. 네.